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설탕도 끊었고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았으며 일요일마다 마치 훈련받은 기계처럼 일주일 치식단을 준비했죠. 일주일에 3번, 4번, 어쩌면 5번씩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늦은 밤에 야식, 사무실에서 나누어 먹는 생일 케이크, 그리고 유일한 낙이었던 금요일 밤의 배달 음식까지 모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셔츠를 걷어올리고 거울을 보면 그 뱃살은 마치 아무 소식도 못 들었다는 듯이, 마치 여러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끈질기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분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감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게으르지도 않고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헬스 트레이너도, 여러분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도, 여러분이 시도했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나 운동 방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30분 동안 밥을 한 입도 먹기 전, 아령을 단 한 번 들기도 전, 심지어 그날의 건강을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몸이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분비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고 아무리 강도 높게 운동을 해도 여러분의 몸은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뱃살 주위에 집중적으로 지방을 쌓아둡니다. 이 호르몬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코르티솔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상황을 끔찍하게 악화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현대과학이 이제야 간신히 이해하기 시작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5가지 아침 습관을 통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이 호르몬을 관리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호르몬 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태생적으로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몸은 과학자들이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겪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30분 동안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스럽게 약 50% 정도 급증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에 시동을 걸고 집중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끌어모아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몸속의 알람 시스템이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게 치솟거나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할 시간에 너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그 신호를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같은 위험이 아니라 아주 깊고 원초적인 세포 단위의 생존 위협 신호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위험이 닥쳤다고 판단하면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설계된 생존 본능을 발동시킵니다. 바로 지방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 간, 심장 같은 생명과 직결된 주요 장기 주변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단열재이자 비상식량의 역할을 합니다. 비만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코르티솔 수치의 상승과 복부 내장 지방의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벅지살도 아니고 팔뚝살도 아닌 바로 뱃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장기를 뽁뽁이 같은 지방층으로 겹겹이 감싸서 현대사회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도 호르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1000번씩 하고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만 먹고 매일 아침 8km를 달린다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엉망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그 뱃살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화학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고 식사 시간을 따지고 간헐적 단식에 집착하는 동안 일본은 조용히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비만율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전적으로 우월한 신진대사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고대의 비밀 다이어트 비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비결은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그들의 아침 습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혼란과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전, 코르티솔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전에 신경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단 5가지 습관, 그게 전부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의 아침 첫 1시간을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사노미즈, 우리말로는 아주 단순하게 아침물이라는 뜻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행동조차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는 것이 커피인데 이 두 번째 행동이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지만 아무도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세포의 수분은 부족해지고 혈액은 약간 끈적해지며 소화기관은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 메마른 몸에 강력한 각성제인 카페인을 들이붓는 순간 여러분은 아침에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상승으로 인해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길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이에 대해 매우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조언은 아주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커피도, 단백질 쉐이크도, 녹즙 가루도 아닌 오직 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에 약간의 천일염을 넣고 신선한 레몬즙을 짜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합니다. 따뜻한 온도는 몸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천일염은 밤사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현대인들의 몸에 만성적으로 부족한 영양소인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 코르티솔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몬은 어떨까요? 알라베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단 500mg의 비타민 C만으로도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코르티솔이 급증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소금을 탄 따뜻한 레몬물 한 잔, 아침에 단 2분이라는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비상 상황은 없습니다. 오늘은 뱃살을 찌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사노 산포, 즉 햇빛을 받으며 하는 아침 산책입니다. 이 방법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해버리지만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지 3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자연스러운 햇빛을 쬐십시오. 유리창을 통해서도 안 되고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도 안 됩니다. 진짜 햇빛이 여러분의 눈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주기 리듬, 즉 수면의 질부터 식욕 호르몬, 신진대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우리 몸속의 24시간 생체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신호가 바로 빛입니다. 수십 년간 생체 리듬 생물학을 연구해온 솔크 연구소의 사친 판다 박사는 생체 리듬이 망가진 사람들이 생체 시계가 제대로 맞춰진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코르티솔 수치와 끔찍할 정도로 많은 복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러분의 뇌에서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낮 동안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이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더 깊고 피로가 풀리는 수면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이 모든 연쇄 반응과 도미노 현상은 아침에 단 10분 동안 밖으로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것을 그들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장비를 발명하기도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말하는 개념으로 의도적인 멈춤, 비어있는 공간, 즉 어떤 행동과 행동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학을 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아침에 적용한다면 구체적이면서도 약간은 고통스러운 하나의 규칙이 됩니다. 잠에서 깬 후 처음 90분 동안은 절대로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뇌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눈이 감기는 몽롱한 기분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몸은 약 90분 이내에 이 아데노신을 자연스럽게 씻어냅니다. 그런데 커피는
이 아데노신이 결합하는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따라서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아데노신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막아둘 뿐입니다. 화학적인 장벽 뒤에 계속 쌓여가던 아데노신은 이른 오후에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한꺼번에 수용체로 밀려듭니다. 극심한 피로가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이 피로감을 엄청난 스트레스 사건으로 해석하여 코르티솔을 높이고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몽롱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콤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고 결국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나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스탠퍼드의 신경과학자인 휴버먼 박사 역시 매일 아침 90분에서 120분이 지난 후에야 첫 카페인을 섭취합니다. 그가 커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이 우리 몸에 미치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90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아데노신이 스스로 씻겨 내려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커피를 마셨을 때 여러분은 그 차이를 즉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로감도 없고 코르티솔 급증도 없으며 오후 3시에 찾아오는 지독한 졸음도 없이 맑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산포, 즉 산책입니다. 이것은 현대 피트니스 문화에 가장 깊게 뿌리박힌 착각 중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는 운동의 강도가 곧 결과이고 한계까지 밀어붙일수록 지방이 더 많이 타며 아침이야말로 헬스장에서 몸을 부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고강도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은 아침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특히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내분비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에 하는 고강도 운동은 그 후 몇 시간 동안이나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솟구쳐서 30분 동안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지만 남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호르몬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본인들의 대안은 땀 빼는 운동이 아니라 밖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산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시각적 흐름이라는 신경학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야외에서 걸을 때 주변 풍경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가면 특정한 시각적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두려움과 위협을 감지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를 직접적으로 진정시켜줍니다. 야외에서 걷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조금 소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의 뇌 속에 켜진 알람 시스템의 볼륨을 줄여줍니다. 달리기도 아니고 벽을 보며 타는 실내 자전거도 아닙니다. 세상이 내 주변을 움직여 지나가는 야외에서의 걷기여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산책을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고 나면 그들의 생각에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러분이 가장 안 지키고 있을 것이 확실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시즈카사라고 불리며 고요함, 침묵,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지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에서 깬 후 처음 30분 동안은 절대로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을 열지 마십시오. 이메일도 확인하지 마십시오. 뉴스도 읽지 마십시오. 화면을 스크롤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쏟아지는 정보, 알림, 메시지, 타인의 의견, 분노를 유발하는 이슈, 남들과의 비교,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에 폭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미세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켜 약간의 도파민과 약간의 코르티솔을 솟구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제대로 깨어나기도 전에 수십 개의 알림과 수십 번의 자극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것입니다. 스탠퍼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도파민에 관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나 램키 박사는 이른 아침에 쏟아지는 디지털 자극이 우리 뇌의 도파민 기본 기준치를 높여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저 평범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조차 하루 종일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자극은 더 많은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늘어나면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뱃살은 더 많이 축적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그 지독한 뱃살이 절대 빠지지 않는 가장 치명적이고 간과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시즈카사, 즉 고요함은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첫 챕터를 지켜줍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기는 대신 여러분의 신경계가 스스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부칭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뇌를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체제가 로딩을 마치기도 전에 50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 6시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뇌에 가하는 충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그날 남은 모든 시간 동안의 호르몬 상태를 엉망으로 결정지어 버립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 첫 30분 이내에 쬐는 햇빛, 90분 동안 커피 마시지 않기, 그리고 아침 첫 30분 동안은 스마트폰과 완전히 차단된 채 밖에서 천천히 걷기입니다. 이 중 돈이 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헬스장도, 철저한 식단표도, 한 움큼의 영양제도, 전문 영양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을 그저 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중 호르몬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돼야겠다는 결단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빼고자 했던 그 뱃살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문제이며 호르몬은 우리의 의지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의 몸속 화학 반응을 조용히 다시 세팅해 나가는 지속적이고 매일 반복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강력한 습관에만 반응할 뿐입니다.